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37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어느 매체보다도 더 빠르게 세계 축구 5대 뉴스 그리고 한국 축구 5대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빠르게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월요일 방송이잖아요. 저희는 빠르게 했는데 이미 주말까지 해서 막 나올 거예요. 타 언론보다 늦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녹화 시점이 가장 빨랐으므로 그 어떤 매체보다 빠른 정리라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국 축구 이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5대 뉴스, 국내 축구 5개, 해외 축구 5개를 뽑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한여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 매수. 네, 2013년에 심판을 매수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죠. 네, 그리고 전북이 해당 구단이 되면서 승점 삭감 로치 9점, 네, 벌금 1억 원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죠. 네, 팬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네,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무언가 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네. 너무 좀 솜방망이 아니냐. 네, 그런 목소리가 이제 컸던 사건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원투펀치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밝혔듯이요. 좀 약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요즘에 국정농단도 그렇고 네. 법이 약해요. 그리고 네. 전례를 잘 세워야 되는데 네. 전례를 하나를 좀 약하거나 좀 잘못 세워놓으면 네.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명분이 네. 없거든요. 법이 너무 약하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몇백억씩 숨겨놓고 그리고 몇백억이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공이 더 붙어요. 네. 저희 지금 심판 매수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법이 세면 겁이 생겨서 이게 와 이거 하면 뭐 사형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미국처럼 뭐 이게 있으면 종신형 막 이래서 와 이거 끝나는구나 인생이 이럴 정도까지 이게 법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요즘에 보면 청문회도 그렇고 아주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네. 법이 또 세지기도 해야 되고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축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구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경우에 이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세게 때리는 거예요. 네, 세게 때려서 거의 세워서. 그렇죠. 마음도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제가 가장 걱정한 대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은 그 예를 들어 8점이 될 겁니까? 이제 7점이 될 겁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와는 앞으로는 무조건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 엄정하게 변화하는 한국 축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뽑아준 소식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이슈였고요. 우리 한 의원님은 네, 뽑아주실까요? 저는 2016년을 뒤흔든 전북. 네. 그냥 전북으로 했어요. 이거는 네. 뭐냐면 정말로 기다리던 아시아 정상에 올랐죠. 게다가 중국이 그야말로 많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고 우리 선수들 지도자들의 유출도 심한 상황에서 모든 그런 도전을 뿌리치고 전북이 이제 아시아 정상에 10년 만에 섰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K리그 안에서는 33경기 연속 무패라는 또 금자탑을 세웠죠. 사실 뭐 K리그에서 앞으로 쉽게 다시 이 기록이 깨지기는 어려울 정도의 이제 연속 무패가 세워졌는데 지금 좀 전에 장 의원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심판 매수 사건 때문에 결국 우승을 나중에는 놓치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전북의 그 한 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그 나쁜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2016년은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계를 전북이 여러 가지로 뒤흔들었다. 그래서 전북이 뒤흔든 2016 그것이 저의 첫 번째입니다. 네,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장 의원님 두 번째 이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전북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0년 만에 우승을 하나 꼭지로 또 뒀는데 네, 따로 떼세요. 네. 한 의원님과 같이 그걸 같이 묶어야겠네요. 그리고 하나를 그러니까 제목을 통일합시다. 네, 하나를 전북이 뒤흔든 2016 그걸로 가고 하나를 추가를 해야겠네요. 네. 올림픽. 역시 올림픽 축구가 이번 금년 2016년에 가장 메이저 대회 중에 화두가 됐던 거겠죠. 거기서 아쉬운 온두라스전 패배. 네, 그래서 4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 얘기를 해야겠네요. 뭔가 굉장히 우울해져. 아무래도 것까지는 아니, 아니고 조별리그를 조별리그를 통과했으니까.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싸웠습니다. 독일, 근데 멕시코랑 같은 조였는데 통과했으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는 잘했는데 이제 온두라스는 우리가 사실 또 해볼 만하다고 여긴 상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렇죠. 뭐 요 정도로 올림픽이 마무리가 된 그래서 거죠. 수고했다. 뭐 그 정도. 수고했다. 네, 진짜 쾌거를 이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소기의 성과는 달성을 했다. 뭐 그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기대를 그렇죠. 해서 사실 메달을 좀 기대하긴 아쉬움이 남아 했는데요. 있나 봐요. 네. 자, 올림픽 대표팀 두 번째 뉴스를 꼽아주셨고요. 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저는 뭐 올림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절반의 성공 및 실패였다는 생각이고 대표팀 형제들이 어쨌든 고전했던 한 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슈틸리케 감독이 정말로 벼랑 끝 위기에까지도 결국은 몰렸던 모든 게 이제 붉어졌던 어떻게 보면 2016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안익수 감독의 AFC 19세 그렇죠. 이하 대회 실패 그리고 서효원 감독의 또 AFC 16세 이하 대회 실패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표팀 형제들의 고난의 한 해. 그렇죠. 그거를 저는 하나로 자, 묶었어요. 과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축. 네. 연령별 대회에서 다 고생을 했는데 저는 성인 대표팀 이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논란 요거를 또 하나 그 중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된 것 아닌가. 따로 그래서 뽑을만해요. 뽑았어요. 네, 그래서 뭐 시리아전 무승부, 홈에서는 카타르를 가까스로 3대1로 이겼습니다만 이란 원정 가서 지면서 우즈벡전을 앞두고 그때 이제 슈틸리케 감독의 어떤 능력, 또 선수의 기용,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죠. 또 코칭 스텝과의 어떤 관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막 하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한 해가 아무래도 뭐 우리 대표팀 역시 월드컵 최종 예선이 가장 또 화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2016년이 결코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2017년은 조금 다를 거라는 또 달라져야죠. 그런 기대를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의원님 다음 이슈는 뭐죠? 네, 다음 이슈는 역시 K리그에서 고전했던 명가들. 네. 그러니까 저는 다 묶어요. 저는 그 포용력을 중시하는 네. 캐릭터라서 저는 다 묶는데 수원이 상당히 뭐 시즌 정말 롤러코스터 아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시즌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수원은 마지막에는 찬란했어요. 네, 수원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도 나가게 됐고 아주 그 대목에 있어서는 정말 수원 팬들을 막판에 즐겁게 했습니다만 포항은 뭐 그러지도 못했죠. 포항은 전체적으로 아주 지지부진한 시즌이 계속됐고 성남은 결국은 이제 뭐 강등의 또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K리그를 여태까지 그래도 빛내왔던 이름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이제 막판에는 조금 희비가 갈리긴 했죠. 그 중에서 수원은 그래도 마지막에 성공했고 성남은 마지막에 실패했고 포항은 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고요. 역시 이게 여기서 이제 한의원님하고 제가 세대 차이가 좀 나요. 한의원님이 종합 선물 세트 세대거든요. 네? 묶는 거 아세요? 종합 선물 세트? 알죠. 이렇게 치약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비슷해요. 옛날에 옛날에는 과자나 뭐 웨하스 뭐 초코파이 이런 거 같이 네, 이제 옛날에는 묶고, 뭐 L사, 네. H사 껌도 해갖고 들어있고. 고기 안에 뭐 초코바 하나 뭐 이렇게 해서 과자 종류별로 해서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 좋은 게 근데 왜 없어졌어요? 800원, 1000원 뭐 이런 것짜리.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중학까지 다녀가지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선물 세트 세대긴 하는데 그래서 묶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선물 세트. 자, 종합. 근데 잠시만요. 왜 안 파는 거죠 지금은? 그게 괜찮아요? 네. 왜 안 팔까요? 그러니까 저도 왜 안 팔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린이 네. 종합 선물 세트. 괜찮은데?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은 사실 그런 과자 세트 주면은 거들떠 보겠어요. 네, 요즘 막 그냥 몇만 원짜리 뭐 십몇만 원짜리 장난감 막 엘사 장난감 뭐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과자죠. 장지현 의원이 자제분한테 최근에 사줘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슨 장난감 하나가 무슨, 몇만 원짜리를 종류별로 그냥 몇십 개씩 사다 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이게. 예전엔 종합 선물 세트 하나면 그래서 되는데 이게 참 돈 나가는 게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그 네. 과자 세트 하나
가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한 의원님이 종합 선물 세트 세대라면 장 의원님은 어떤 세대인 거예요? 아니, 저는 요즘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네, 요즘은 마니아 세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다 나눠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때야 뭐 TV에서 종합 편성을 다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겉핥기로 보지만 요즘은 다 전문 지식들 있잖아요. 분야별로. 전문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눴죠, 그걸. 네. 성남의 몰락, 명문팀 성남의 몰락과 강원의 승격. 그 묶었네 몰락 승격. 그러니까 아직 제가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과도기. 네. 그래서 알았어요. 선물 세트와 요즘 세대의 과도기. 네. 성남의 몰락은 사실 충격적이죠. 맞아요. 시즌 초반만 해도 한때는 뭐 거의 상위권 1위까지도 갔었나 하여튼 상위권이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후반기 대 반전이 일어나면서 강등까지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한 의원님이 가슴 아픈 일도 좀 있어요. 네, 가슴 아픈 제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좀 몰려서 계속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성남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박경훈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남의 사정과 그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적의 감독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제 시민구단 정말 바닥부터 다시 다져서 일어나야 되는 시민구단으로서의 모습으로서 다시 한번 성남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은 시민구단인데 반전을 일으킨 팀. 이래서 제가 강원의 승격을 했거든요. 장 의원님 고향팀이에요. 예, 그러기도 하고 최근에 또 팬들의 눈을 휘둥그리하는 아니 폭풍 영입 아침마다 영입 기사가 쏟아지면서 사실 강원 FC는 제가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여기 돈 나올 구멍이 뻔하거든요. 네. 도조례에 의한 지원금. 네. 이제 스폰 그렇게 해서 좀 자금을 모아서 지금 선수들 많이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되고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게 나중에 계획대로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약간 이제 QPR 느낌도 납니다만 약간 나이가 있는 이런 선수 그거는 지금 그 강원도가 고향 맞아요? 진짜 이상한 소리라고 그래. 아니 이게 약간 이제 경험이 많은 전성기가 좀 꺾인 선수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황진성.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강원은 따로 이제 곧 조만간 그렇죠. 다룰 이제 네.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을 봐요. 이 선수들 물론 좋은 선수들이긴 한데 현대 축구에서 기동력이 워낙 강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좋은 성적으로 반전을 또 일으킬 수 있을까? 기대도 되면서 우려도 된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성남의 몰락 그리고 강원 FC의 승격 네 번째 이슈로 꼽아주셨고요. 네. 한 의원님 같은 경우에 네 번째 이슈 뭐죠? 제가 장지현 의원보다 신세대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니아가 나오나요? 아니 지금 성남의 몰락과 강원의 승격 이랬잖아요. 네. 저는 강원의 광폭 행보 이거를 네. 하나로. 또 쪼갰어. 네. 이거는 아주 요거 하나입니다. 네. 강원의 이거는 뭐 최근의 뉴스이기는 하지만 거의 뭐 12월은 강원의 뉴스로 지금 국내 축구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단일 강원의 광폭 행보. 근데 저는 이거는 일단 그 요즘 기자분들로부터 이제 전화로 질문을 받으면은 10이면 9이 이 질문이에요. 강원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이 언론 저 언론에 뭐 얘기를 좀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박수를 쳐줘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K리그 모든 시장과 투자가 위축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강원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반가운 일이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되고 또 격려를 해줘야 될 이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뭐 조직력이라든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멤버의 이제 밸런스도 나중에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황진성, 문창진 여기에 뭐 정조국, 김경중 이런 선수들에다 또 외국인 선수들도 공격 자원이 한 2명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밸런스가 혹 어떻게 되지? 그리고 지금 아까 장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나이가 좀 든 베테랑들도 좀 많은데 그럼 또 시즌 초반부에는 이제 조직력의 문제가 되겠지만 시즌 후반부에는 체력에 또 문제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강원의 지금 행보 자체는 일단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마구 쳐주고 싶은.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약간 그 어머니의 마음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아들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머니들이 사실 걱정이 많잖아요. 아이고.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는데 저게 대출을 자주 받는데 대출 받지 마세요. 저러다가 저거 안 되면 저거 아이고. 예
제가 강원팀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조태룡 사장의 이 광폭 행보에 비해서 제가 응원은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 효율적으로 네, 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2, 3년 안에 아주 훌륭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지길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한효님 같은 경우에 아까 저 이근호 선수 빼놨네요. 네, 그 이근호, 정조국, 김경중, 문창진, 황진성. 그렇죠. 여기에 오범석. 외국인 선수 한 2명 정도가 공격 자원으로 또 와야 제 돼요. 생각에 마케팅적으로는요. 베르바토프 형님 하면 좋아요. 지금 맨유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베르바토프가 영국 안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긴 한데 네. 뭐 이 종류는 없고. 강원 FC의 네. 장지현이 추천하는 선수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베르바토프. 네. 그 강원 FC 광폭 행보에 대해서 한의원님이 꼽아주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더 큰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대가 큰 편인가요? 저는 6대4 정도로는 기대가 더 큰 기대가 편이죠. 더? 네, 저도 비슷해요. 네. 뭐 5.5 대 4.5.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소수점으로 가셔요. 아니 저 6대4. 그 정도예요. 네, 저 그 깔끔. 정도예요. 맞아요. 제가 더 네. 신세대예요. 네. 제가 더 깔끔하고 간결하게 지금 했어요. 마침내. 1, 2, 3번까지는 좀 종합적이었으나 저는 이제 네. 5.5 대 4.5인 이유가 네.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장지현 위원님이 뽑아줄 이슈는 뭔가요? 슈퍼매치 명승부로 끝난 역사상 아. 최고 FA컵. 네, 전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1차전도 재밌었고 2차전에 조나탄 선수 먼저 딱 넣어서 앞서다가 그러다가 이제 동점되고 아드리아노 동점되고 교체 투입된 윤승원 선수의 극적인 종료 직전골 이걸로 다시 역전되면서 연장 가서 승부차기가 완전 백미였잖아요. 맞아요. FA컵. 골키퍼까지 나와서 네. 네. 다 넣고 이런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다 넣고 마지막에 키퍼가 와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돼서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FA컵이 이렇게 뭐 슈퍼매치가 형성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또 많은 팬들이 와서 1, 2차전 이번에 또 홈앤어웨이로 갔기 때문에 1, 2차전으로 가서 이슈가 된 적이 제 생각에는 그동안 없었죠. 사실상. 네. 그래서 이번 FA컵은 그래도 기억에 남고 2016년에 아주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의원님이 뽑아줄 이슈는 뭐죠? 저는 뭐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긴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 한국인 최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그 해외 축구 뉴스 네. 아니에요? 한국 축구 이슈로. 한국 축구 뉴스죠. 저는 이게 해외 축구에도 이게 넣었는데. 세계 뉴스, 세계 5대 뉴스란 말이에요. 그래도 뉴스 페이지 보면 해외 축구 페이지에 손흥민 뉴스는 해외 축구 페이지에 있잖아요. 아니 어쨌든 한국 축구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저는 이거 해외 축구에 있다는 거. 해외 축구에 있어요 네, 이게? 네, 네. 이게 있어야죠 당연히.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외 축구로 넘어가 볼까요? 예. 말 나온 김에. 네. 그거예요. 손흥민 선수. 네. 9월 이달의 선수 선정. 이거 쾌거입니다. 네. 그렇죠. 아시아 선수가 이달의 선수 선정된 것도 처음일 뿐더러 사실 거의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를 주목하고 키 플레이어로서 진짜 주목을 하니까 괜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물론 뭐 이제 재미로 보는 거지만 EPL에서 뭐 게임사랑 같이 해갖고 그 파워 랭킹 1위까지. 예, 거기에 1위까지 한때 잠깐 갔었죠. 팬들에게는 또 아주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9월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해외 축구 그렇다면 한의원님이 뽑아준 첫 번째 이슈는 첫 번째 뭔가요? 저희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국내는 전북이 뒤흔든 2016 아닙니까? 네. 이거는 언더독이 뒤흔든 2016. 아. 이거 종합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가장 대표는 레스터 시티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국가대항전에서 포르투갈이 유로를 우승을 했는데 사실 뭐 포르투갈은 우승 후보 중에는 하나이기는 하지만 결승 상대였던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은 프랑스가 더 우승 후보였던 게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르투갈이 뭐 결승전 뭐 그리고 전체적인 걸 따져봤을 때는 약간의 언더독에서 우승을 한 거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죠. 칠레가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졌었고 사실은 그리고 조금 좀 약간 위기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아르헨티나와 결승에서 다시 만나서 칠레가 또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을 했어요. 반면에 브라질 뭐 우루과이 이런 팀들은 거기서 조별리그 통과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파에서도 역시 언더독 결국 결승에서 우세한 후보보다는 언더독이 우승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승은 아니지만 우리를 또 여름에 즐겁게 했던 아이슬란드 네, 이 바이킹 클럽 아이슬란드와 또 웨일즈가 또 4강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레스터, 포르투갈, 칠레, 아이슬란드, 웨일즈까지 네. 언더독이 풍미했던 2016년이다. 저는 똑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두 언더독의 번째 반란. 이슈가 언더독의 레스터 반란.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아이슬란드와 웨일스의 돌풍.
근데 저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없어요. 칠레까지는 안 네, 넣으셨고. 포르투갈 칠레는 안 내고. 언더독의 반란 대단했죠. 레스터시티. 네. 아, 네. 자, 두 번째 이슈 한의원님 뭔가요? 저는 샤페코엔시 비극. 아, 이거는 뭐 얼마 안 된 이야기긴 하지만은 정말로 축구사에서 또 안타까운 참극이 벌어졌고, 그 예전에 이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토리노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 또 조금 덜 알려졌습니다만 페루의 그 알리안사 리마라는 클럽이 예전에 또 비행기 참사로 그랬었고, 그 88 올림픽에서 아주 잘했던 잠비아 국가대표팀이 그렇죠. 잠비아 진짜 국가대표팀이 아프리카의 진짜 강호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당시에. 90년대에 피파 랭킹 10몇 등까지도 네. 올랐던 팀이에요, 잠비아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카메룬이나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먼저 좀 잠비아가 스타덤에 그렇죠. 오를 수도 있었던 팀이었는데 전력이 그 더 팀이 셌어. 또 비극을 맞이했던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많은 역사 위에 이제 샤페코인시라는 이름이 또 써지게 됐다는 거, 이거 맞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치료를 받고 깨어난 선수가 처음 한 말이 또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 결승에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어? 뭐 물을 정도로. 사실 저도 여기 넣긴 했는데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빨리 저 가슴에 담아놓되 네. 다시 언급하기는 싫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샤피코엔스의 비극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네. 장 의원님 다음 이슈는 뭔가요? 저는 2016년의 사나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선수가 유로 2016, 또 챔피언스리그, 거기에 또 발롱도르. 생애 네 번째 발롱드로. 네. 최근에 클럽 월드컵까지요. 네, 이렇게 한 선수가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리는 경우도 드물죠. 거기에 또 개인 통산 뭐 스포팅 리스본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시절까지 해서 500골까지 넣었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16년이 선수로 치면 호날두의 해가 외형상으로는 됐다. 네, 2016년이. 그래서 2016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있어요.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수상 독식. 지금 이제 발롱도르는 뭐 땄다고 하죠. 그리고 FIFA 베스트 플레이어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1월 초에 발표가 나오기로는 합니다만, 호날두 선수가 역시 그것도 제 생각에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것도 호날두 선수가 수상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흘러나온 것도 네. 있었는데, 어찌됐건 호날두 선수가 아마 FIFA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도 결국은 따지 않을까. 그래서 호날두 선수의 정말 모든 영광이 다 아주 몰렸던 호날두의 수상 독식의 2016년. 뭐 여태까지 살펴보면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데요. 비슷하죠. 뭐 네. 어차피 그게 나올 게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장 의원님이 뽑은 마지막 세계 축구 이슈는 뭔가요? 네, 스티븐 제라드의 이제 네 번째 네. 순산. 아직 안 아니, 났어요. 저 녹화 전에 신하영 아나운서는 그게 자기는 제일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스티븐 제라드의 은퇴와 함께.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네. 맞아요? 시간이 네,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질문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이슈가 진짜 제라드 은퇴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미친 이정료. 아, 포그바 선수를 위시한. 네. 포그바가 대표적이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면서 1,350억 원 가까운 이적료가 기록이 됐어요. 네. 약간 이제 거품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적료 프리미어리그의 이적료에는 거품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큰 이적료가 벌써 나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놀라웠던 2016년입니다. 네, 또 한 번 경신을 했어요, 이정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2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저분이 시작할 때 손흥민 선수 그거를 그렇죠. 그냥 네. 하고 지나가는 아니, 바람에 진행을 이제부터는 잘하세요. 네. 제가 2개를 연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 2개 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저는 위원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잘하세요.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네. 제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 다음 이슈 뭐죠? 네, 저의 다음 이슈는 시메온의 축구, 3백 축구 요 2가지의 유행.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맨 처음 제가 언더독의 해 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더독의 해와도 약간 이제 전술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전 세계 축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축구에 영향받는 팀들이 지구촌적으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똑같은 포메이션을 쓰지 않더라도 그 시메오네 감독이 그 요구하는 움직임, 그러한 형태의 수비, 그러한 어떤 활동량, 이제 이런 거를 시메오네 축구를 모방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지도자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해야 돼. 혹은 뭐 해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메오네 축구가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3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해 전에 뭐 세리에아 등을 비롯해서 또 월드컵에서도 또 3백으로 성공한 팀들도 있었고 합니다만, 보다 2016년에는 이 3백도 훨씬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 일부에서 장지현 의원이 보여주신 위대한 그 첼시의 콘테 감독의 3백들을 비롯해서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도 상당수 팀들이 또 지금 3백으로 또 아주 성공하고 있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3백이 비율 자체가, 3백을 활용하는 팀의 비율 자체가 전보다도 월등히 더 눈에 들어올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 축구의 흐름상 시메오네식 스타일 앤드 3백, 이것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좀 유포가 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자, 마지막 이슈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마지막 이슈. 네. 마지막 이슈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요한 크루이프의 사망은, 저희도 한번 다뤘어요. 그 요한 크루이프의 사망은 사실은 전 세계 축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축구 선수 한 사람이 그냥 돌아간 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축구의 한 장을 열었다 젖혔다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의 죽음과 더불어서 70년 월드컵 역대 가장 강했던 국가대표팀이라고 일컬어져 온 브라질 대표팀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주장도 사망했다는 거. 그 크루이프 씨가 68이었고요. 카를로스 알베르토 선수가 72이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또 아주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많은 나이들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 두 분이 정말 축구사의 전설 중의 전설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곁들이로 얘기하면 그 무하마드 알리와 아놀드 파마도 사망했습니다. 올해. 신하영 아나운서는 네.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하나만 딱 꼽으면 하나만요. 사실 저도 상당 부분 두 분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럼 저는 저의 정말 주관적인 기준으로 뽑아볼게요. 5위 원투펀치 신하영 투입. 이야. 4위 네. 원투펀치 알파 신활용. 네. 오. 3위 이거 미리 짜온 것 같아. 3위 원투펀치 손흥민 편 최다 조회수. 요즘이 조회수가 안 나와. 이게 이것 때문에 뭔지 아시죠? 네. 국정농단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클릭수가 자꾸 클릭수가 빠지고 있어. 빠졌어요. 네, 정말. 진짜 다 청문회들 보느라고. 2위 스티븐 제라드 넷째 임신. 그러니까 그게 1위가 아니고 2위예요? 1위는 이제 현역 은퇴. 제라드의 현역 은퇴 역시. 그러니까 네. 그 알파 신도 사실은 그 알파 신의 신자가 신하영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관련이 지금 2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원투펀치 조회수 관련 하나에 스티븐 제라드 관련이 둘. 두 분은 굉장히 제라드. 광범위하게 뽑아주셨지만 저는 정말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굉장히 스티븐 제라드가 밸런스가 있어요. 신하영 아나운서 알죠? 설마요? 몰라요? 만난 적 있잖아요. 언제요? 없어요? 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만났던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아니, 제라드 선수를 못 영국에서 만났어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까요? 네. 제가 알아요, 제라드. 개인적으로. 진짜요? 네. 그 사람은 절 모르고. 저는 자, 이렇게 순번하게 달려온 2016 축구계, 한국 축구 그리고 세계 축구 5대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017년엔 더욱더 풍성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네. 저희 원투펀치에서 가장 또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